안녕하세요, 후득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억울하고 뭔가 혼내주고 싶고 그런 감정이요. 생각해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복수라는 게 뭘까요? 내가 받은 불이익을 그대로 혹은 몇 배로 돌려주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이 복수가 절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감정 소비, 기회비용 등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막말로 복수에 성공하면 모를까 완전히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 상대방도 나에게 또 다른 복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상대방을 말 그대로 찍어 눌러서 없애버리지 못하거나 지렁이를 밟아서 꿈틀대지도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복수는 효용 가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이상 이런 복수심은 당연한 건데 나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어서 이번 영상에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진상 고객이라는 건 불가피한 영역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고 한 학부모가 있었는데 자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종종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주는데 이 엄마는 이 보강을 너무 당연시하는 거야. 권리인 마냥. 한 번은 이 엄마가 오늘 수업을 못 가는데 보강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대. 그래서 그때는 시간상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보강을 못 해줘요? 다른 학원은 다 해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 너무 빡치는 거예요. 이 엄마 상담했을 때 자녀 교육에 목매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뻔뻔하기까지 하구나. 그래요. 많은 학원들이 학생 사정으로 빠져도 보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엄마들이 보강을 어느 정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기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걸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킬 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보강을 보장해 드리지 않고 상담 때도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학원을 그만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속으론 다행이다 싶었는데 확인해보니까 결제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13만 원을 결제해 주셔야 한다 라고 안내드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횟수제 아닌가? 몇 번 빠졌는데?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닌데? 결국에는 이래저래 해서 결제를 안 하고 도망갔어요. 이 아줌마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법적 절차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증거들이야 너무 명백했고 마음만 먹으면 소송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하면 14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14만 원 받겠다는 목적보단 이 아줌마를 혼내주고 싶다는 그리고 괘씸하다는 감정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어찌됐건 이 사람도 이 동네의 한 학부모고 명백히 잘못한 사람은 맞는데 이 계기로 부들부들 할 거고 이 사람 나름의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제가 본 책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주지 않는 거다. 이걸 제 상황에 대입하니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이 아줌마는 다른 학원에서도 똑같이 할 거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크게 한번 혼날 거고 한편으론 자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측은지심까지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14만 원을 못 받았지만 소송에 대한 시간, 에너지, 감정 소모를 안 할 수 있었고 혹시나 모를 보복에 대한 걱정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학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시발시발 거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유는 뻔해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보다 선생님이 압수하려 하니까 나 화났다를 시전한 거죠. 여자 선생님이고 만만하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감히 우리 선생님한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운 존재인지라 감정이 많이 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학생 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사적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학원에서 그 학생을 불러다 물어봤어요. 나한테 할 말 있니?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죄송하다는 결말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 하는 말이 제가 잘못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했는데 뭐? 제가 잘못을 했는데 이거 왜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얘는 갱생이 불가능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때가 묻을 수가 있지? 동시에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주지 않는 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아 그래?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본 건데 아유 선생님이 잘못했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러고 조용히 퇴원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학원에서도 친구를 때려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뭐 그럴만 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좀 잔인한 생각이지만 저렇게 살다 삐뚤어지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자리 잡히더라고요. 자, 정리해볼게요. 제가 만약 14만 원을 받기 위해 그 아줌마와 끝까지 갔었더라면, 제가 만약 그 학생을 갱생시키겠다고 끝까지 노력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복수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인생에 남겨두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 문장은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막고 나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치트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이 알아서 가르쳐줄 거예요.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죠. 복수는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게 진정한 복수 아닐까요? 완벽하게 복수할 자신 없다면 그 시간에 자기 할 거 하고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감사합니다.